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웹이나 전문 방송 올쇼TV의 김지선입니다. 많은 기업이 이 코로나19 이후에 클라우드를 아마 선도적으로 도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즉각적으로 이 비용 절감 효과를 얻기란 상당히 쉽지가 않은데요. 오늘 이 분야 전문 기업인 한국 IBM과 함께 어떻게 클라우드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한국 IBM의 서승원 실장님 그리고 표창희 실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승원 실장님. 네, 반갑습니다. 한국 IBM의 서승원입니다. 저는 IBM에서 클라우드 어드바이저리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도입을 고민하시는 고객분들 찾아뵙고 클라우드에 도입 방향에 설명을 드리고 조언을 해드리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표창희 실장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IBM에서 클라우드 사업부를 담당하고 있는 표차입니다. 만나 뵈서 반갑고요. 또 제가 설명을 드린 동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약 4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발표를 하는 동안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추후에 뽑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설문조사도 진행 중인데요. 이 설문과 그리고 질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추후에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클라우드를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서승훈 실장님부터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드리고자 한 부분은 클라우드라는 어떤 지금 이머징 테크놀로지의 한 커다란 축, 그 도입에 있어서의 비용과 관계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실제 클라우드 도입을 고민하시는 고객들도 있으실 거고, 실제 이제 페이지를 옮겨가시면서 클라우드를 본격적으로 운영 중인 고객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컨설팅을 외부적으로 받아보시거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진행을 하실 때 있어서 비용이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엉클리한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계획 대비 비용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과소비가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오늘 본 세션에서는 그런 우리 회사 클라우드를 도입을 했을 때 지금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과소비를 일어날 수가 있는지 어떤 위험 요소들을 한번 짚어드릴 거고요. 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팁, 그런 것들을 주요 클라우드 컴포넌트 요소들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좀 쉽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도 실제 연초 대비 지금 코로나가 조금 더 많이 확산되어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런 것들이 실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엔터프라이즈 기업 입장에서도 지금 대외적 환경이 그대로 부담으로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비용적인 부분이 크신데요. 주로 이제 글로벌 전체 보고서들을 보고자 하게 되면 저희가 한 7군데 클라우드 디시전 메이커들 조사해 봤을 때 그들 중에 약 57% 정도가 계획 대비 클라우드 비용은 항상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분의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몇 가지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비용 관리를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클라우드를 도입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 클라우드 도입과 그 도입 전을 레가시 IT 인프라 상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비용 요소를 따져볼 때 좀 생각보다 더 많은 디테일한 부분들을 따져보셔야 됩니다. 실제 그 레가시 IT 인프라 환경이 나오게 되면은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우리 엔터프라이즈 고객분들께서는 어떤 형태로든 데이터 센터, IDC를 이용하시던 아니면 고유의 데이터 센터를 가지시던 간에 어떤 상면 비용을 지불하시면서 패실리티 비용을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실 거고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뒷받침하는 인프라 자원들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기타 여러 가지 하드웨어들이 들어오게 될 거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비용도 당연히 포함이 되실 거고, 또 이런 것들 위에다가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올린다고 했을 때 그걸 뒷받침하는 운영체제 또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런 비용들이 같이 고스란히 IT 운영 비용 항목 안에 포함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그냥 어떤 패실리티 하드웨어 비용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들은 결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어드민 인력들 또는 우리 회사의 인프라 운영 인력들, 그런 부분들이 다 같이 전체적인 TCO 관점에서 관리가 되고 있으실 겁니다. 비단 이것들은 IaaS 관점으로 인해서 향후 투비 클라우드에서 얘기하는 IaaS 관점으로 인해서 보는 비용 항목들이기는 한데요. 요즘 얘기하는 파스 형태 또는 사스 형태가 나가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 회사 어플리케이션을 담당하는 운영 개발팀에 대한 코스트 부분들도 함께 복합적으로 고려가 또 돼야 됩니다. 결론인즉슨 지금 레가시 상태에서의 어떤 비용을 따져보는 요소들보다
클라우드로 전환을 고려했을 때는 조금 더 꼼꼼히 봐야 되는 항목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전환을 도입을 고민을 하실 때 자체적으로 어떤 오픈소스 기반으로 클라우드 전환을 고민하시던지 아니면 외부의 어떤 글로벌 벤더들과 협의를 진행을 하실 때 되게 크게 한 3가지 항목에 있어서의 비용 요소들을 아마 따져보시게 될 겁니다. 네트워크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컴퓨팅을 하는 컴퓨팅 인스턴스 또는 스토리지 뭐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될 거고 또 그걸 같이 감싸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운영 체제 기타 여러 가지 마이너 비용들 보시게 될 텐데요. 이 주요 3가지 항목에 있어서도 크게 오해와 또는 어떤 편견들이 많은 것들이 사실입니다. 클라우드 벤더 입장에서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는 부분들이 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어떤 업의 특성이라든가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고유의 워크로드 뭐 그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레가시라고 부르는 것인데 또 그런 것들에 따라서 향후에 클라우드 도입 후에 비용 세이빙을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들이 모두 달라집니다. 같은 클라우드 벤더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갖고 있는 현황을 어떻게 클라우드 전환에 녹여내느냐에 따라서 또 운영할 때 어떤 부분들도 집중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비용 세이빙 효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만 더불어서 뿐만 아니라 실제 그런 걸 매니지드 서비스로 봐야 되는 어떤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들 또 클라우드 도입이라는 게 그냥 데이원에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개월에 걸쳐서 우리 워크로드를 클라우드로 옮겨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떤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인건비와 소프트웨어 비용들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서 클라우드에 대한 TCO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대개 저희가 보통 진행하는 3, 4개월의 클라우드 전환 컨설팅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꼼꼼하게 다뤄지기보다는 어떤 약속된 코스트 세이빙 퍼센테이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로직을 거꾸로 탑다운으로 조정한 일이 많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비용 세이빙은 좀 원래 본질과 다르게 좀 사라지는 부분들이 좀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린 것처럼 우리 회사, 즉 우리 회사 엔터프라이즈 관점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업의 특성이 녹여져 있는 워크로드 특성을 고려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원래 그 클라우드를 도입했을 때 최초의 생각, 페이해주고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클라우드를 담당하시는 셀러분들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실 때 클라우드 비용들은 결국 쓴 만큼 내고 안 쓰면 비용을 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실 거고 그런 부분들이 뭐 교과서에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은 맞습니다. 맞는 얘기이기는 하나 실제적으로 현실에 우리 회사의 IT 인바이러먼트에 어떻게 접합이 되었을 때 비용 세이빙은 같은 클라우드 벤더라고 하더라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 회사의 워크로드를 보고 적정한 수준의 우리 회사는 클라우드로 갔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안정적에 가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시즈널리티를 갖고 플렉츄에이션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용량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예측을 해가면서 비용 세이빙을 가져야 되겠구나라는 고민들을 하시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적정하게 이 비용 포트폴리오 안에 담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하단에 보시면 뭐 대표적으로 용량 예측 기반의 현실적인 구성에서는 대개의 경우 리저브드 인스턴스를 구매하시게 되실 거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어떤 약속된 물량에 대한 대폭적인 세이빙을 갖고 가시면서 스파성으로 일어나는 어떤 그 배치 잡이라든가 여러 가지 데이터 애널리시스 등 그런 유즈 케이스마다 어떤 그런 인스턴스를 활용하시면서 비용 세이빙을 또 가져가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온디맨드 형태로서 필요할 때마다 자원을 가져다가 쓰실 거고요. 또 그런 것들이 어떤 적정한 커브를 가지면서 IT 비용들을 가져가실 텐데 이런 부분들을 아름답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실제 워크로드를 전환하는 시점부터 꼼꼼하게 정교하게 봐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회사가 예를 들면 공장 시스템을 뒷받침하고 있고 무엇보다 스테빌리티가 제일 중요하고 예를 들면 MES 시스템 같은 것들이죠. 이사바이7에 대한 요구사항이 되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봤을 때는 오히려 리저브드 인스턴스를 굉장히 많이 확보하시면서 비용 세이빙 효과를 가져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또 더불어서 운영하시면서 실제 우리가 갖고 있는 IT 인력들의 어떤 수준이라든가 프로세스에 기반으로 해서 운영하시면서 비용 세이빙에 대한 잠재적인 어떤 기회들을 지속적으로 또 가져가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IT팀에 사람이 많고 운영력이 많다 보면은 인스턴스 관리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해이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대로 유지된 자원들이 그대로 비용으로 발생이 돼서 우리가 먼슬리로 받아보는 빌링 안에서 내가 놓치고 있었던 어떤 그런 초과 비용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꼼꼼하게 보시는 것, 그런 것들이 클라우드 도입하시는 것이 그냥 도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영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비용 세이빙 효과를 창출해 나가게 되는 어떤 당위성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로 전환한다는 것, 즉 마이그레이션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가트너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의 재밌는 그림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클라우드, 즉 우리 회사의 IT 환경이 온프리미스 월드에서 클라우드 월드로 바뀌면서 그 관계되어 있는 IT 비용에 대한 어떤 그런 수준이나 구성도가 좀 달라지게 되는 모습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이어 원 단계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온프리미스 월드에 실제 많은 비용들을 레가시 IT를 운영하는 데 비용을 쓰고 계시는데 클라우드 전환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의사결정을 하시고 여러 업체들 또는 내부적으로 어떤 테스트나 POC를 하시면서 비용들을 또 이제 지불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조금씩 이제 증가하게 될 거고 어느 정도 개념 검증이 끝났다고 보시게 되면은 실적으로 이제 페이지를 나눠서 우리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를 진행해야지라는 의사결정을 하시게 될 겁니다. 마이그레이션의 기간들은 뭐 최소 6개월 또는 나아가서 한 1년 정도 이상 회사의 규모에 따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인건비나 마이그레이션을 도와주는 어떤 툴kit들, 솔루션들을 이용하시느라고 비용들이 굉장히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이어 1의 Q3, Q4 단계에서는 대략 한 6개월 정도에서는 마이그레이션 비용이 굉장히 올라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그레이션이 일단 끝나면서 점차적으로 온프리미스에 있는 워크로드가 클라우드로 옮겨가게 되고 그러면서 온프리미스에 대한 운영 비용은 이제 점차 세이빙이 될 거고요. 근데 마이그레이션 비용도 적정 기간 동안에 이연 기간을 가진 다음에는 그것도 비용이 마무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이어 3 이어 3 단계 가게 되면 이제 클라우드 비용만 남게 될 겁니다. 클라우드가 완전히 전환됐다고 해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매달 뭐 한 50% 이상의 세이빙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는 좀 환상이 좀 불가하고요. 여기 리포트에서 보여주는 거는 글로봇에 얘기하는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에서는 운영 단계에서도 주요한 액티비티를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회사의 워크로드를 다시 한번 이밸류에이션 해보고 옵티마이저를 하면서 필요 없는 인스턴스를 줄여나가거나 아니면 유사한 것도 통합시키면서 진행하는 어떤 라이트 사이징 역할이 좀 진행이 되고요. 또 클라우드 벤더마다 얘기하고 있는 스케줄링 펄러시들을 적용을 하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리저브드 인스턴스에 대한 추가 계약이다가 재계약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여기서 디스카운트를 일으키면서 결국 그 다음에 또 장기 기간 동안에 세이빙 이어가실 수 있는 그런 포션들을 가져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보통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업계에서 얘기하는 베스트 프랙티스는 55% 정도의 세이빙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되게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되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뭐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이뤄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아마 뭐 클라우드를 도입을 하면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비용 절감을 네. 꼽을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근데 네. 뭐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 비용 절감이 단순히 클라우드를 도입한다고 딱 뚝딱 해결되는 게 아니라 네.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제 노력을 하고 어떤 과정들을 좀 거쳐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다면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이걸 조금 운영을 해야 될지 네. 효율적인 그런 관리 방안은 뭔지 네. 많이들 궁금하실 것 네. 같은데 네. 이어서 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클라우드 비용을 좀 스마트하게 관리한다라는 것 그런 부분들을 특정 어떤 요소들을 갖고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것들이 뭐 쉽게 비유를 좀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모두 쓰시는 신용카드의 명세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비용을 많이 쓰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나중에 안 씀으로 인해서 비용을 세빙할 수 있는 그런 로직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쉽게 비유를 좀 드려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IaaS를 전제로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었을 때 대표적으로 비용에 대한 어떤 과소비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홀이라고 할까요? 또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 항목들이 실제 컴퓨터, 스토리지, 네트워크 크게 세 가지 항목들입니다. 또 그런 세 가지 항목들에서 천천히 좀 말씀을 드리면 실제 컴퓨팅 리소스 관점에서는 실제 우리가 어떤 클라우드 벤더와 계약을 하시면서 인스턴스를 대량적으로 약정으로 구매하시거나 하실 때 현재 갖고 있는 어떤 워크로드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어떤 좀 꼼꼼하게 따져보는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이 정도 구매하면 이 정도 세이빙이 일어난대 라는 어떤 그런 로직으로 구매하셨을 때 생각보다 그 자원들을 그냥 놀리게 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워스트 케이스에서는 실제 리소스를 대량 구매해 놓고서도 CPU의 사용률이 한 5%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좀 있는데요. 언더 유틸라이제이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는 즉슨 뭐냐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만큼 많이 사지 않았어도 됐고 뭐 실제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면서도 비용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세이빙할 수 있는 찬스를 놓쳤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게 됩니다. 또 그런 것들을 단순히 보통 구매하실 때 퍼포먼스를 좀 고려하셔서 물론 우리가 멀티 테넌시 환경에 VM 환경에 인스턴스를 구매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말씀하시지만 이제 클라우드를 전환하면서는 비용 세빙도 가져가시면서 퍼포먼스도 같이 고민하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노이즈 네이버 효과 같은 것들이 있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노드로 인해서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일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우리의 그 워크로드가 안정적으로 클라우드 돌아가야 되는 걸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멀티 테넌시가 답이 아니라 오히려 싱글 테넌시가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컴퓨팅 리소스를 구매하실 때 단순히 어떤 대폭 할인이라는 그 수치에 너무 좀 집중을 하셔가지고 생각보다 많은 아니면 또 필요 없는 자원들을 구매하시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컴퓨팅 관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스토리지 관점에서도 유사합니다. 데이터를 저장하시고 관리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보통 이제 사이징을 하실 때 계획 용량 대비 스토리지를 구매하시기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들이 야기하게 되는 거죠.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원타임 차지로 보통 코스팅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비싼 돈을 들여서 구매하고 나게 되면 실제 사용되지 않았을 때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클라우드 환경에서 스토리지 서비스는 각 클래스가 있고 액세스 패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결국 답은 우리가 갖고 있는 워크로드의 특정, 특징, 그 서비스의 형태가 어떤 스토리지 옵션을 선택했을 때 보다 더 적합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고민이 되셔야 됩니다. 물론 클라우드 환경에서 모두 다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제일 싸고 글로 가야 된다라는 어떤 명제 때문에 그냥 그렇게 선택하신다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비용 세이빙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찬스들을 없애게 되시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하는 게 스토리지 관점의 포인트입니다. 그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서도 실제 모든 클라우드 벤더가 아웃바운딩에 대한 어떤 그 코스팅을 말씀을 하실 텐데 특정 경우에 있어서는 센터와 센터 간 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비용 차지를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꼼꼼히 따져보셔서 특정 에이지, 즉 가용 영역 안에서는 무료인데 에이지와 에이지를 넘나들 때는 비용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은 쉽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고 관심 깊게 보셨을 때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주의 깊게 보시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팁을 드리고자 한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이 자원에 대한 컴퓨팅 관점에 있어서는 오버 프로비저닝을 하는 부분에 대한 찬스들을 없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워크로드에 대한 부분이 철저히 검토가 되셔야 되는 거고요. 이미 우리가 인스턴스를 가지고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 서비스를 일단은 보통 저희가 이제 만들고 나서 운영을 하시다가 그 서비스가 이제 중간에 끝났을 때, 중단되었을 때 모든 자원들은 폐기하지만 완전히 딜리트하지 않으시고 그냥 홀드 상태로 남겨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대로 또 비용으로 차지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실은 스타트업 같은 회사들에서는 소규모의 IT 인력들, 또 되게 기민하게 움직이는 IT 운영 체계에서는 금방금방 발견이 되고 없애기 때문에 클라우드 세이빙 효과를 훨씬 더 잘 가져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진짜 그 클라우드의 비용을 관리하는 별도의 센터 오브 엑설런스, 꼭 COE 조직이라든가 전문 조직이 할당이 되어서 그런 비용들만 집중해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런 비용 누수들을 다 찾아낼 수 있는데요. 근데 대다수의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십 명, 수백 명의 IT 인프라 팀이 같이 클라우드를 같이 바라보면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특정 프로세스도 없고요. 그럴 경우에는 놓쳐져 있는 인스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지원해서 효율화하시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컴퓨팅 인스턴스에 붙어있는 그 스토리지하는 부분들, 컴퓨팅 인스턴스는 삭제를 하셨는데 그냥 스토리지는 그냥 어태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존재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똑같이 비용이 차지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스토리지 관점에서도 그런 부분들도 찾아내셔서 비용을 또 세이빙 하셔야 되는 것,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이너하지만은 네트워크 환경에서 쓰시는 어떤 기타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있죠. 고정 IP나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스토리지의 관점에서는 어떤 뒤에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액세스 패턴, 즉 스토리지 클래스를 주의 깊게 보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어떤 프리퀀시 기반, 어떤 사용하는 빈도수 기반으로 해서 스토리지 어떤 클래스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 잘 쓰지 않을 거라고 어떤 특정 클래스를 선택을 하셨다가 오히려 그 클래스를 더 많이 사용하시면서 데이터를 리트리버를 하는데 코스트를 많이 차징하는 경우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 현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 그냥 업체에서 얘기한 어떤 특정 컴포넌트들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현혹된 부분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시면서 우리 미리 레저브된 인스턴스, 또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온디맨드 리소스들을 같이 보시면서 비용을 최소화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장부터는 한 3가지 정도 거쳐서 각각의 어떤 근거를 갖고서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팅 관점으로서는 모두에 잠깐 말씀을 드릴 때 멀티 테넌시와 싱글 테넌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조건 가상화 환경에서 실제 오비 커밋을 하고 그 위에 우리가 어떤 워크노드를 띄워서 움직이는 게 정말 맞느냐라고 했었을 때 자사가 갖고 있는 어떤 업의 특성, 되게 중요성을 본다라고 했을 때 이 시스템은 절대 장애가 나면 안 되고 그런 어떤 경우에는 재무적인 시스템과 연결돼 있고 대외기관과 연결이 돼 있어서 어떤 스테빌리티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멀티 테넌시에서의 노이즈 네이버링 효과를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좌측 리포트에 보이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멀티 테넌시 환경에서는 실제 퍼포먼스가 굉장히 흔들리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스캐터링처럼 흔들려져 있고요. 플럭츄에이션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베어메탈 환경, 안정적으로 싱글 테넌시를 갖고 거기에 워크로드를 올려주셨을 때에는 진짜 서비스를 되게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어떤 그런 정량적인 수치가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나와 있고 IBM에서 이런 것들을 베어메탈 환경에서의 컴퓨팅 클라우드로 제안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또 스토리지 비용에 대한 부분들도 이 컴퓨팅 자원 보장에 굉장히 많은 비용들을 지불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그 스토리지를 구성하는 방법들, 우리 보통 삼복제를 보통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클라우드 벤더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우리가 9 to 11이라고 하는 99.999%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데이터들을 세 가지 복제를 3번 일으켜가지고 관리를 하게 되는데 비용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IBM에서 얘기하는 ICOS라고 하는 IBM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저희 특허 기술로 이례적 코딩이라는 방법으로 인해서 실제 한 2벌 정도의 복제 기술로만으로도 실제 3복제에 해당하는 정도의 퍼포먼스를 이렇게 내게 되고 비용은 한 저희가 절반 가까이 줄여내는 어떤 그런 TCO를 가지는 프로덕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클라우드의 스토리지라는 것들도 각각 벤더들마다 특성들이 틀리고요. 고유 기술들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의 있게 보시길 원하고 하나의 스토리지를 선택했을 때, 예를 들면 오브젝트 스토리지 하나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 어플리케이션을 어느 정도, 이 데이터를 어느 정도 빈번하게 접근하는지 뭐 그런 것들을 갖고서 실제 여기서 얘기하는 스탠다드, 볼트, 콜드 볼트, 플렉스 뭐 이런 4가지 티어들을 잘 조합해서 컴비네이션 쓰시는 게 지속적인 비용 세이빙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네트워크 비용 같은 경우에서도 실은 이 부분에서도 같이 보셔야 되는 것들이 네트워크 회선 비용과 네트워크에 들어간 데이터 용량들을 처리하기 위한 그런 비용들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IBM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 센터와 센터 간의 망 사용료를 일단 회선료를 무료로 드리고 있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40기가에서 100기가 정도의 하이 퀄리티 대역폭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트워크 비용에 대한 세이빙을 그대로 가져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타 글로벌 벤더에서는 우리도 특정 에이지 안에서는 네트워크 회선료가 무료다라고 말씀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런 부분에서도 그러면 정말 타 국가 간의 에이지와 에이지도 실제 유효한 상황인지 뭐 그런 것도 꼼꼼히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회사가 로컬에서 실제 비즈니스 한다라고 할 때는 좀 더 민감도는 떨어지시겠으나 만약 우리 회사가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글로벌에는 여러 법인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거기에 클라우드를 올린다라고 했을 때 이런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 간 네트워크 사용료 뭐 이런 부분들도 무료로 가질 수 있으면 그만큼 엄청난 세이빙을 가져가시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도 집중해서 보시는 게 큰 도움이 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실제 클라우드의 과소비가 일어날 수 있는 주요 컴포넌트들, 배경과 더불어서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그래서 실제 여기 IBM 클라우드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명을 드리는지 또 이어서 설명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서 실장님으로부터 이제 클라우드 과소비를 좀 어떻게 방지를 하고 비용을 좀 최적화할 수 있는지를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지금 그 시청하신 분들께서도 클라우드를 도입한 지 뭐 1, 2년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TCO 절감 효과가 없을까라고 아마 고민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마 서 실장님 발표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표창희 실장님께서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유스 케이스들을 좀 갖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발표 이어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표차입니다. 앞서서 서성원 실장님께서 매우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더 어떤 걸 또 설명해 드릴지 좀 고민되는데요. 이미 지금 클라우드 많이 좀 사용을 하고 있고 어떤 비용에 대한 최적화가 많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BM 클라우드에서는 비용의 최적화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IT 업계는 그야말로 클라우드 대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 기업들은 자사의 IT 자산을 클라우드하기 위한 어떤 여정에 이미 진입을 했거나 아니면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또한 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자사의 서비스를 최대한 보급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의 데이터 및 어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화함에 따라서 관리했던 편의성과 비용의 효율화를 하기 위한 게 목적인 클라우드 도입의 목적인데요. 클라우드 도입의 초기에는 어떤 보안성이나 기존 어플리케이션과의 어떤 호환성 등의 문제로 클라우드화를 매우 꺼려하셨고, 먼저 우리 기업이 먼저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다른 기업이 먼저 하는 걸 좀 지켜보다 하는 게 맞을까라고 좀 꺼리는 기업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정이 너무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중심의 가상화를 지향하는 어떤 컨테이너 기술, 그리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쿠버네티스 플랫폼을 전면적으로 좀 도입이 됐고요. 운영 체계의 어떤 가상화를 중심으로 했던 기존의 어떤 버추얼 머신, 가상 머신 기반의 플랫폼에서 그 플랫폼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인 클라우드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어떤 전문 업체, 어떤 퍼블릭 클라우드, 어떤 공용의 어떤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의 어떤 장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보안 등의 우려로 인해 가지고 어떤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독점의 어떤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구축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머무는 수밖에 없었던 기업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상황 또한 많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클라우드를 동시에 운영함으로써 각각의 클라우드, 각각의 CSP들이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모두 취할 수 있는 멀티 클라우드, 또한 기존의 어떤 레가시 시스템과 연계를 위한 어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서비스가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하는 기업들 역시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의 어떤 형태의 어떤 자원과 서비스를 좀 강조하고 있고 또 이를 좀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미국의 IT 전문 기업인 그 CIO 그 다이버에서는 최근에 흥미로운 보도를 했었습니다. 소프트웨어 및 IT 비용 관리 솔루션 어떤 제공 업체인 플락스가 300여 명 이상의 어떤 IT 기업 담당자 임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대표적인 어떤 클라우드 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어떤 시나리오, 어떤 유즈 케이스에 따라서 지출되는 비용의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차트 왼편에 보시게 되면은 IBM 클라우드 후발주자인데 어떻게 가성비가 1등이냐라는 기사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저도 이 기사가 이런 내용이 기사화되면서 어떻게 IBM이 어떤 가성비가 좋은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어떤 4개의 어떤 CSP, 클라우드 제공업체들이 제시한 67개의 클라우드 도입 시나리오를 비교한 결과 IBM이 대상 업체 중 총 28개의 최저 비용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다른 클라우드 비용보다 가성비가 좋다는 내용입니다. 뒤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IBM 클라우드는 컴퓨팅 작업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데이터 센터 간의 사설 네트워크를 통한 사설 네트워크에 한해서 IBM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간의 네트워크가 무료로 제한 없이 고객들에게 제공이 되고요. 또 이를 활용한 고객들은 어떤 데이터 복제 및 데이터 전송의 추가 비용 없이 편안하게 아주 안전하게 그다음에 저비용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산업별 클라우드 시장 동향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클라우드 전환함에 따라서 어떤 운영의 비용이 좀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기존의 온프라미스 형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용 연한이라든가 그런 걸 길게 갔기 때문에 어떤 비용이나 부분이 좀 많이 세이빙이 될 수 있었지만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력이라든가 실시간의 어떤 대응이라든가 그런 운영 비용이 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은 이 클라우드 비용을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또 자원을 어떻게 효율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집중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기존에 사용하셨던 온프라미스 환경, 프라이빗 환경과의 연계를 위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기술 벤더의 락인과 언제든지 날 수 있는 클라우드 장애에 대한 해칭을 위해서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지금 도입을 하고 있고 점차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전략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클라우드 업체를 사용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호환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컨테이너에 대한 사용이 지금 증가되고 있고
클라우드에서 운영되는 시스템의 어떤 보안이라든가 데이터에 대한 보안이 매우 좀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실장님께서 이제 뭐 클라우드 산업별 동향까지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오늘의 그 핵심 주제 같은 경우는 이 클라우드의 그 과소비, 그러니까 비용을 어떻게 절감할 것인가. 라는 게 사실 오늘도 핵심 주제인데 이어서 이제 실제로 그 IBM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어떻게 이 과소비를 줄일 수 있는지 그 유스케이스 세 가지를 좀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어서 케이스별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이번에 제가 좀 설명드릴 거는 IBM 클라우드만의 어떤 특징, 어떤 특장점이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고객들께 설명을 드렸을 적에 굉장히 나 이런 부분을 몰랐다. 내가 이거 진작 알았으면은 한번 더 검토를 했을 텐데라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던 굉장히 IBM만의 어떤 밸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유스케이스는 어떤 아웃바운드 트래픽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고객들 경우에 이제 해당되는 거고요. IBM이 아까 우리 서 실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IBM 자체 글로벌 60여 개 데이터 센터 간에 갖고 있는 데이터 센터 간에 사설망을 이미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IBM 그런 비즈니스 네트워크 상에서는 무료로 고속에 한 100기가 정도의 속도까지 저희가 어떤 데이터 센터 간의 어떤 데이터 통신을 무료로 좀 제공해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가상 머신이라든가 아니면 베어메탈이라는 저희 물리 서버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월 사용료 최대 20TB까지 저희가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무상으로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서버에 제공을 하다 보니 나 이 서버는 DB 서버는 인터넷에 연결이 안 돼 있고 외부 안에 있는 서버인데 그럼 어떻게 그거에 대한 걸 활용할 수 없을까요? 라고 해서 저희는 또 네트워크 풀링이라는 그 정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통신이 필요 없는 서버들이 하더라도 이미 할당된 무료 데이터를 어떤 같이 웹 서버와 할당함으로써 통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왼쪽에 보이시는 이제 케이스가 왼쪽에 A사는 글로벌리 어떤 비즈니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어떤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글로벌 거점별로 해가지고 뭐 생산 법인도 있고 영업 법인도 있게 되면은 그 법인별로 사용하는 그룹웨어들이 지금 사용되고 있고 ERP라든가 그런 데이터들이 어떤 본사와 실시간으로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가 일단은 네트워크를 타게 되다 보니까 그 IBM만 갖고 있는 어떤 그 대용량 데이터 복제를 대용량 무상 데이터를 이제 활용함으로써 어떤 그 대용량 데이터 복제를 무료로 사용하면서 비용을 좀 절감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B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IBM 데이터 센터 외부로 통신할 필요가 없는 서버들에게 할당된 어떤 무료 데이터를 웹 서버와 함께 연계함으로써 같이 풀링을 묶음으로써 통신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차트에 보시게 되면은 앞단에 이제 웹 서버가 있고요. 뒷단에 DB 서버 각각 20TB씩 이제 제공이 되고 있는데 총 4대 20TB씩 제공되는 총 4대를 묶어서 앞단에 있는 웹 서버 같은 경우에는 월 80TB까지 무상으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가격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저희 말씀드렸던 첫 번째 그 글로벌 네트워크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유스 케이스 같은 경우는 국내외 어떤 다수의 클라우드 센터를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이미 국내외 여러 그 글로벌 지사를 운영하고 계시거나 글로벌 고객들을 대상으로 게임 등의 어떤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IBM 클라우드만의 강점인 글로벌 사설 네트워크를 무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IBM은 전 세계 주요 거점을 대상으로 약 60여 개의 IBM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 글로벌 데이터 센터 간에는 사설 전용망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다 보면은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그 부담이 점차 증가하실 텐데요. IBM 클라우드 고객께는 글로벌 사설 네트워크 내에 있는 모든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무료로 제한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글로벌 데이터 센터 무상되는 사설망과 아웃바운드 네트워크 풀링 비용을 통해서 고객은 네트워크 비용을 효과적으로 히든 코스트 없이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으시므로 글로벌 데이터 센터 구축 시에 TCO 절감 효과를 얻으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유스 케이스는 그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 현대화의 경우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그 모놀리틱 애플리케이션을 새로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 환경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필수인데요.
IBM은 고객들께서 컨테이너를 사용하실 때 인프라에 대한 고민이 필요 없도록 오픈형 관리 쿠버네티스 서비스인 IKS와 엔터프라이즈형 오픈 시프트를 IBM 클라우드 위에서 손쉽게 수분 안에 배포하고 관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IBM 클라우드는 IBM이 직접 운영 관리하는 마스터 노드 세대를 이제 무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고객들은 어떤 운영이라든가 직접 그런 부분에 고민하지 않으시고 고객이 직접 하시는 어떤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에만 포커싱 하실 수가 있고요. 고객 전용 코클러스터, 네트워크, 스토리지를 제공함으로써 성능 및 높은 보안성을 제공하고 있고 또한 고가용성을 위해 3개 지역에 분산 운영하는 멀티존 클러스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아이코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서 실장님도 좀 비슷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아이코스, IBM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아이코스는 가트너라든가 IDC를 통해 검증된 글로벌 넘버원 오브젝트 스토리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객이 쉽게 데이터를 전송하고 굉장히 낮은 효율적인 가격에 저장할 수 있는 솔루션이며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을 또한 함께 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저렴한 비용을 아시고 많은 고객들이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데이터의 백업이라든가 아카이빙 등의 어떤 기업의 어떤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데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R&D 센터 간의 어떤 연구의 데이터의 저장과 고속 전송과 함께 빅데이터 시대다 되다 보니까 어떤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애널리틱 스토리지로도 아이코스를 좀 많이 좀 활용하고 계십니다. 싱글존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분할된 데이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IBM만의 어떤 특허를 갖고 있는 특화된 기술로 멀티존 리전에다가 암호화해서 분산 저장을 하게 되면 만약에 데이터 센터 한 곳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고객의 데이터는 나머지 두 곳을 통해 가지고 안전하게 보관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복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미 IBM 클라우드는 여러 산업에 걸쳐서 글로벌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포춘 50대 기업 중 47곳, 글로벌 탑10 은행 중 10개 은행, 글로벌 탑10 항공사 중 8개의 항공사가 IBM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IBM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기업을 통해서 검증된 어떤 퍼블릭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객 전용의 어떤 베어메탈 서버와 오버커미트 없는 가상 머신의 제공으로서 고성능의 안정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가 있고 SAP, VMware 워커로드를 위한 어떤 인증을 이미 획득한 고사양의 서버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어떤 워크로드라든가 고객 업무에 따른 어떤 100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어떤 고객의 어떤 업무에 따른 맞춤형 베어메탈 서비스를 좀 제공해 드릴 수가 있고요. 타사 대비 높은 제어권이라든가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어서 고객의 어떤 보안이라든가 내부 정책이라든가 프로세스 정책에 맞게 아주 유연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오픈소스 기반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어떤 벤더 락인, 벤더 종속성에 대한 우려가 없는 쿠버네티스 기반의 어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과 어떤 산업에 표준화된 오픈소스 API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게 무상 사설 어떤 전용선을 통해서 센터 간의 고속 전용선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 실제 클라우드 사용 전에는 예측하기 어려운 네트워크 비용의 히든 코스트를 줄이는 경제성을 제공합니다. 어떤 TCO 절감의 효과를 아마 IBM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면 바로 느끼실 수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IBM 퍼블릭 클라우드를 직접 사용해 보고 경험할 수 있는 무료 프리 인스턴스 어떤 프로모션을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요. 설명에 응답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IBM 클라우드를 실제 사용해 보시고 경험하실 수 있는 무료 크레딧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BM 클라우드는 산업별 워크로드에 대한 인사이트를 잘 이해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합니다. 또한 레드햇과의 협업을 통해 오픈소스 기반의 컨테이너 서비스를 좀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IBM 클라우드만의 특징 중에 하나인 어떤 베어메탈 서비스를 통해 온프렘 시스템과 동일한 클라우드 환경을 구성하실 수가 있으며 우수한 성능과 고객 전용의 클라우드 서버를 제공함으로써 보안이
보안이 검증된 안정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그 무상의 어떤 사설 전용선을 통해 센터 간의 고속 전용선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실제 클라우드 사용 전까지는 예측하기 어려웠던 어떤 네트워크의 어떤 히든 코스트에 대한 어떤 고민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객사의 어떤 클라우드 전이를 위해 최고의 클라우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두 실장님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클라우드 과소비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최적화를 할 수 있는지 굉장히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보내주신 질문들 중에서 몇 가지를 좀 꼽아서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지금 설문조사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도 추후에 이제 소정의 상품 보내드리니 질문 답변 들으시면서 설문 답변도 좀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이 클라우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지금 이 방송을 좀 시청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제 클라우드를 도입한 분들도 많이 있으시지만 이제 클라우드를 도입은 했는데 좀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저도 조금 생소하다고 해야 될까? 좀 새로운 개념 중에 하나가 이 클라우드 과소비라는 좀 용어였었는데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보통 클라우드라고 하면은 비용 절감만 외치다 보니까 과소비라는 게 언뜻 좀 이해가 안 가기도 하는데 오늘 뭐 두 실장님께서 굉장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역시 관련된 좀 질문이 나와서 뭐 질문 답변 겸 뭐 과소비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클라우드 과소비에 뭐 가장 많은 유형이 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라는 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서승훈 실장님께서 답변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클라우드 비용 절감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과소비라는 단어는 되게 좀 이렇게 생소하게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과소비라는 것은 뭐 저는 이 단어를 접할 때 뭐 대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카드에 대한 명세서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예도 좀 상상을 좀 해보고요. 또는 보통 이제 자가 운전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서 찍혀 나오는 자동차의 어떤 연비는 동일한데 본인의 운전 습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연비에 대한 게이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그런 것과 동일하다고 저는 거의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클라우드 플랫폼 안에 여러 가지 컴포넌트 요소들이 있고 그걸로 통해서 우리가 나이스하게 어떤 서비스나 웹서비스를 구현했다가 하시더라도 정작 중요한 거는 그 뒤에 어떤 운영 관계에 있어서 인프라 자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보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진짜 어떤 그 개인의 어떤 운영자 또는 개발자의 습관이라고 좀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한 가지 좀 팁을 드리면 내가 쓰는 자원에 대해서도 지금 어떤 클라우드 벤더든지 어떤 태깅 기능을 제공을 할 겁니다. 특정 자원에 대해서는 어디로 쓰고 어떤 태그로 뭐 구분을 만약에 넣으신다고 하게 되면은 향후에 그런 것들을 지켜보시면서 클라우드 비용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시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소비에 대한 어떤 그 현실을 좀 보시고 그다음에 또 세이빙을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분들을 조치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실제로 자동으로 클라우드 과소비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물리적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운영과 프로세스의 문제이기는 하는데요. 실제로 클라우드에서 컴포넌트에서 IBM의 어떤 네트워크처럼 기본적으로 싸게 제공하는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실제 그런 것들을 도입하셔서 구현하셔 나가실 때에 지속적으로 비용 절감 찬스를 일으킬 수 있도록 어떤 태깅 기능이라든가 이것도 적용을 하시면서 본인의 어떤 비용 가시성을 스스로 확보해 나가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 컴퓨팅 리소스 또는 그 스토리지,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 어느 것들이 더 많이 발생하느냐는 실은 각자 갖고 계시는 그 업의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떤 게 더 많다라고 말씀드리긴 없겠으나 대표적으로 그 세 가지 부분을 좀 유의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첨언을 좀 드리면 또 데이터를 저장하고 스토리징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이 업체들이 되게 싼 로우 프라이스로 그런 것들 제시를 하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을 갖고 클라우드 컴포넌트를 확장해 나가실 때 본인의 어떤 서비스가 거기 안에 점차 더 락인되는 게 없는지를 좀 주의 깊게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단순히 저장하는 것만 벗어나서 향후에 점차 그것이 확장되면서 분석계랑 연결이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특정 컴포넌트들이 또 연결이 된다고 했었을 때 결국엔 그게 클라우드 밴드에서 발생시키는 또 하나의 히든 코스트로도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 깊게 보시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우 프라이스에 대한
대한 어떤 그 장점, 베너핏은 충분히 누리시되 본인의 어떤 그 스코프를 좀 더 확장시키실 때 내 이 서비스가 이 컴포넌트에 혹시 더 락인돼서 내가 나중에 더 마이그레이션 거꾸로 리버스 되지 못하고 거기에 엮여서 더 추가 비용을 발생하는 건 아닌지 뭐 그런 히든 코스트의 발생 여지들을 뭐 예를 들면 데이터 관점으로 그런 걸 다루시는 부분들은 주의 있게 보시는 것도 좀 팁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뭐 서 실장님께서 거의 뭐 앞서 발표 내용을 그냥 압축시켜가지고 답변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 뭐 당연히 표 실장님께서도 이 클라우드 과소비에 관련해가지고 좀 어떤 부분 좀 유의해야 될지 말씀해 주실 수 뭐 있으시죠? 결국은 이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어떤 워크로드를 이제 어떻게 이제 클라우드로 전환하는지, 그에 해당되는 어떤 사이징을 할 건지, 그 사이징 자체를 어떻게 최적화할 건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사용을 하시다 보면 클라우드 장점 자체가 어떤 자원의 어떤 사용량을 계속 측정해 가면서 변경하면서 이제 최적화하는 그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면서 실제 이 뭐 주문을 한 어떤 코어라든가 메모리 수의 사용량 대비 훨씬 더 낮게 사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다시 한번 좀 최적화에 대한 어떤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코어 수를 줄여보거나 아니면 메모리를 줄여본다든가 아니면 다른 워크로드랑 같이 한번 공유를 한다든가 그런 방식의 어떤 최적화 방식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클라우드가 주제이긴 하지만 아마 지금 시청하신 분들 중에 거의 아마 대다수 분들이 이미 클라우드를 도입을 해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오늘 그 질문도 현업에서 주시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를 좀 꼽아봤는데 이 질문은 아마 이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질문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결국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방식으로 이 초단위로 이제 미터링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다가 오토 스케일링 비용도 발생을 하다 보니 이 비용 효율화가 중요한 거 아는데 굉장히 어렵다. 여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최근에는 이 비싼 GPU 그러니까 AI 때문이겠죠. 이런 GPU 수요도 있어서 더 비용 증가가 이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조금 좀 비용 효율적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질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서 실장님 먼저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질문이 되게 한 문장으로 질문을 주셨지만 되게 많은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답변을 드릴까 좀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답변이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뭐 어떤 형태의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고려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어떤 IRS 관점에서 어떤 오토 스케일링 비용이 많이 발생하거나 또 그런 효율한 니즈에 대한 말씀을 또 하실 수도 있긴 같고 한데 저는 좀 새롭게 좀 파스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컨테이너라이제이션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본인이 지금 기업에서 맡은 서비스들을 진행을 하실 때 기존에 그냥 VM 중심 위에 올리셔서 어떤 비용 세이빙과 서비스를 퍼포먼스를 내시는 것보다 플럭츄에이션이 심하고 시즈널리티를 만약에 좀 독특하게 갖고 있는 서비스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즘에 얘기하고 있는 오픈시프트 기반에서의 컨테이너라이제이션 효과를 가져가시면서 실제 워크로드를 보시면서 투자된 고정비를 좀 줄이시고 그다음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히든 코스트를 줄여 나가시는 것도 하나 좀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레드햇 합병을 통해서 오픈시프트에 대한 그 플랫폼이 클라우드 카탈로그에 당연히 들어왔고 거기 안에서 계속 버전 업데이트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CI/CD 체인 같은 것들도 기존의 젠킨스 표준에서 더불어서 이제 텍턴으로 옮겨오면서 조금 더 효율화되고 속도가 더 빨라지고 또 비용에 대한 부분들도 더 많이 가져가실 수 있는 찬스들을 저희가 열어놨습니다. 결국 클라우드 컴포넌트를 어떻게 컨비네이션 조합을 가져가느냐에 따라 뭐 실은 혹자는 이런 조합들을 다 세보니 17,000개가 넘는다라는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요. 그런 조합들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비용 효율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정도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답변에서 좀 한 가지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 거는 파스 환경, 즉 컨테이너라이제이션 환경에서의 서비스를 한번 올려보시면서 비용을 절감해 나갈 수 있는 찬스를 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뭐 한 가지 정답은 없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이 좀 있고 아마 고민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 이어서 표 실장님도 답변 좀. 네. 네, 뭐 저도 비슷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미 말씀하셨고 제가 그냥 간단한 사례를 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금융 쪽 고객이 한 분이 고객이 계신데 아무래도 초단이 일단 과금이 되다 보니까 이 고객께서는 어떤 실질적으로 어떤 그 상품 개발을 위한 어떤 그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클라우드 환경을 초단위로 온앤오프 하시면서 이제 사용하시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론 가격이 절감돼 그 어떤 클라우드 비용에 대해서는 초단위로 과금이 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비용 절감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에 따른 어떤 운영이라든가 관리 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생을 했고 또 그런 프로비저닝 비용도 계속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이쪽에서 세이빙한 금액을 다시 이쪽에 다시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약간 모순이 있었는데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래도 이제 사용하시는 어떤 워크로드에 따라 당연히 다르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는 어떤 그 베이스라인, 또 워크로드에 대한 어떤 베이스라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계속 유지를 하시고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때 필요에 따라 수요에 따라서 컨테이너 환경으로 구축을 해가지고 어떤 자원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한번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또 이제 현업 관련된 좀 질문 중에 하나인데 아마 제가 질문을 읽어봐도 이 포인트 많이 고민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 좀 질문이긴 한데요. 먼저 좀 질문을 소개를 해드리면 이 클라우드 설계나 구축이 초기에 잘못됐다면 향후에 실질적으로 이제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이 설계나 구축을 다시 좀 변경을 해야 하는지, 만약에 이거를 설계나 구축 변경을 다시 해야 된다면 비용이 좀 많이 산출되지는 않을까라고 좀 궁금하다라는 좀 질문을 주셨는데요. 뭐 이 질문에 대한 답변과 함께 편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실장.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실은 이 질문은 저희가 찾아뵙는 뭐 엔터프라이즈 고객분들한테 되게 많이 듣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각 그 양태나 상황이 모두 좀 다르기는 합니다. 굉장히 좋은 벤더의 솔루션들을 갖고서 실제적으로 구축을 해놨는데 진짜 시간이 가면서부터 히든 코스트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상황을 살펴보니 소위 너무나 많이 락인이 되어 있어서 어떤 우리가 오픈소스라고 얘기하는 IBM의 개방형 클라우드 환경 그런 쪽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야 될지 모르신다는 얘기들. 그러니까 지금 질문 주신 분의 어떤 이 질문이 비단 뭐 독특한 질문이 아니라 되게 업계에서 많이 갖고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소위 IBM이 얘기하는 어떤 챕터 1, 2 관점으로 봤을 때 과거의 어떤 퍼블릭 클라우드 챕터 1 시장에서 일어났던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는 한데요. 그럼부터 말씀을 드리면 물론 정도와 상황이 좀 다르긴 하겠으나 어떤 실제 클라우드가 아예 없는 환경에서 온프리미스에서 클라우드로 도입을 하실 때의 마이그레이션 비용을 투자해서 들어가셨을 것이고 실제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어떤 특정 클라우드로 옮겨 탄다라고 소위 이제 다시 이제 갈아탄다라고 했을 때 그 트랜스퍼 비용도 실은 많이 발생하는 것이 실은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디자인과 설계에 대한 부분들이 검토가 이루어질 거고 거기 아키텍처 검토를 어플리케이션과 인프라 관점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실은 방향성 자체가 완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래서 IBM에서 말씀드리는 클라우드 시장에 저희가 던지는 메시지가 오픈소스 기반의 개방형 클라우드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향후 지속적인 확장성을 고려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어서 락인되지 않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제 서비스가 구축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계속해서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서비스들이 안정화되고 저비용으로 나오게 되면 그런 것들을 그대로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환경 그런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형태로 지금 뭐 초기에 잘못되어 있다라는 말씀이 되게 정성적인 코멘트이시기는 하나 이런 부분의 상황에 따라서는 변경 비용이 굉장히 보통 많이 발생하는 게 사실이기는 한데요. 현재 구축되어 있는 클라우드의 설계가 예를 들면 뭐 IaaS 단 정도까지만 되어 있는지 아니면 파스 단까지 올라가 계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제 서비스가 어느 정도 마이그레이션 돼서 올라갔는지 또 올라갔는데 데이터 관점으로서는 실은 분석계라든가 우리 회사의 모든 데이터가 다 클라우드에 올라갔는지 어떤 그런 스코핑 정도에 따라서 비용은 좀 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최소 비용으로 해서 다시 이제 다른 클라우드로 개방형 클라우드로 옮겨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전략적으로 아예 멀티 클라우드 정책으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멀티 클라우드로 고민한다는 거는 자사의 서비스가 굉장히 크고 다양하고 어떤 그런 부분에 따라서 고민을 하실 거라서 어떤 사업의 규모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보니 좀 답변을 여러 개 드린 것 같기는 한데 변경 비용은 반드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재검토 비용도 발생을 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도입부터 좀 고민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상태에 대해서 어떤 비용과 방문을 좀 고민이 되시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진지하게 어드바이스를 좀 받아보시기를 좀 추천을 좀 드립니다. 네, 뭐 표 실장님도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네, 답변. 짧게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뭐 어떤 문제가 있으신 건 단순히 비용만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 문제가 있으신 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 유사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실제 어떤 특정 이제 그 클라우드를 이제 사용을 했는데 그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제 클라우드 전환을 검토까지 했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또 비용이 왜 이런 히든 코스트가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진짜 인프라의 어떤 구성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락인이 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오픈 소스 기반의 어떤 변화가 어려운 건지, 아니면 다른 어플리케이션 단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건지, 그런 부분을 좀 더 복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또 순차적으로 단계별로 해가지고 한 번에 빅뱅 형식으로 바꾼다기보다는 뭐 워크로드 하나씩이라 아까 말씀드렸던 멀티 클라우드 방식으로 하나씩 또 이렇게 전화를 해보시는 것도, 그래서 개선이 되는지를 검토해 보시는 방법일 것 같고요. 또 클라우드의 어떤 장점 중에 아까 하나가 바로 초기 투자 비용이란 그런 부분에 좀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설계나 구축에 대한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어떤 인프라 자원에 대해서는 고객이 원하는 필요에 따라서 주문도 했고, 또 필요가 없으면 또 취소도 하고, 이게 좀 유연하게 움직이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함께 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가지고 마지막 인사드리기 전에 정말 간단한 질문 하나 마지막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합니다. 가장 어려운 질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오늘 이 시간 질문인 것 같은데, 질문 말씀드리면 IBM이 제공하는 클라우드를 사용할 경우에 가장 큰 이점을 한마디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뭐 간단하게 두 분 다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서 실장님 먼저. 네, 생각보다 장점이 많습니다. 간단하진 않지만 좀 빨리 말씀을 드리면, 개발자분들이 실제로 느끼는 어떤 그 관점으로 봐서도 IBM이나 다른 회사들과 달리 IBM이 그렇게 퍼포먼스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 카탈로그의 수준이 미비한 수준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속도 부분에서도 별 차이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오히려 UX 관점, 개발자가 사용하는 UX 관점으로서는 사용성 측면에서 오히려 IBM 퍼블릭 클라우드의 어떤 그 피처가 훨씬 더 우수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IBM 인수해서 내어놓고 있는 레드햇 오픈시프트에 대한 어떤 플랫폼들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피처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오픈소스 형태로서 IBM에 내놓는 솔루션들을 고객분들이 바로 보실 수 있고 계속해서 저비용으로 누리실 수 있다는 거, 그게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표 실장님. 예, 그 IBM 클라우드는 어떤 그 산업별, 그 어떤 엔터프라이즈 워크로드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객이 뭘 원하는지, 고객이 어떤 비즈니스를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잘 아는 클라우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요. 어떤 IBM이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라든가 클라우드라든가 어떤 관련된 서비스를 어떤 고객이 사용해 어떤 고객의 어떤 석세스를 위해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느덧 저희가 준비한 1시간이 다 됐는데요. 사실 제가 1분, 2분 이렇게 넘기기가 처음인 것 같은데, 그만큼 오늘 굉장히 질문도 좋았고 답변도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서 더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 소감 한 말씀씩은 듣고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서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역사상 코로나 시대가 급변하는 시대를 맞으시는 것만큼 IBM도 요즘에 광폭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레드햇 합병 이후에 또 얼마 전에는 바로 저희 인프라 매니지드 서비스를 분사하면서 시너지를 더 내고자 했고요. 그만큼 저희는 클라우드에 더 집중하고 있고 또 클라우드 시장을 어택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시장에서 오브젝트 밸류만으로도 고객분들한테 가치를 보여드리고자 하니까 지켜봐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질의응답 창에 보니까 누가 우유빛깔 표창이라고 해놨던데 초코우유인가? 네. 실장님 소감 부탁드립니다. 일단 감사드리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제가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한 지 이제 5년 정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 이제 몇 년 동안의 어떤 클라우드, 어떤 전환이라든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보다 최근 몇 달, 최근 한 6개월간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자체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고객들께서 원하시는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일부가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웨비나 발표 자료와 다시 보기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